베르트에게. 내가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그것에는 그럴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사귄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이 어른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어른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린이를 위한 책들까지도. 마지막으로 이 어른은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위로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다. 만일 이 모든 이유로도 부족하다면 나는 이 책을 어린아이였을 무렵의 그에게 바치기로 하겠다. 어른들 모두 처음에는 어린이였으니까. 비록 대부분은 그들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따라서 나는 헌사를 이렇게 고친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내가 6살 때 원시림에 관해서 쓴 체험 이야기라는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맹수를 통째로 먹어 삼키려는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그것을 옮겨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먹이가 소화되는 반년 동안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 속의 신비로운 여러 가지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는 나도 색연필로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무섭지 않으냐고 물었다. 어른들은 되물었다. 어른들은 모자를 보고 놀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다시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나의 두 번째 그림은 이것이다. 어른들은 이번엔 속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보아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지리나 역사, 산수화 그리고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나에게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6살 때에 훌륭한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말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의 실패로 크게 낙심했던 것이다. 어른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마다 일일이 설명해 주어야 하니 어린이들로서는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 비행기 조종수를 배웠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닥치는 대로 날아다녔다. 그런 내게 지리학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한번 슬쩍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야간 비행 중에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 이러한 지식은 더욱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나는 성실한 어른들을 많이 만났다. 오랫동안 이 어른들과 더불어 살며 아주 가까이서 그들을 보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좀 총명한 사람을 만나면 늘 지니고 다니던 내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며 시험해 보았다. 정말로 그 사람이 이해력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그것은 모자로군요 였다. 그런 때에는 보아뱀이니 원시림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그만두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카드게임이나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 같은 이야기들을 꺼냈다. 그러면 그들은 분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며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 사고로 사막에 불시착한 6년 전까지 서로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상대도 없이 혼자서 외롭게 지내왔다. 6년 전 사막에서 비행기 엔진이 고장 났었다. 나는 정비사도 승객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려운 수리를 해내야만 했다. 나에게는 생사가 달린 위급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첫날 밤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마일리나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서 지내야 했다. 마치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난파선의 선원보다 더 외로운 신세였다. 그러니 동틀 무렵 이런 이상한 작은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정말이지 놀랐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놀랐던 것이다. 아저씨, 나에게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요.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놀라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비고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심각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 친구가 보였다. 다음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린 그림들 중에서 가장 잘된 그 소년의 초상화이다. 물론 내 그림이 실물보다는 훨씬 못하다. 그러나 그건 내 탓만은 아니다. 어른들 때문에 낙심해 나는 6살 때 화가가 되는 걸 포기했고 보아뱀의 속과 겉모양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서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난 소년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마일리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이 어린 친구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피로와 배고픔에 지쳐 있다거나 목이 마르다거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말리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아이 같지는 않았다. 나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말을 건넸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러자 아이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작게 말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부탁이에요. 너무도 이상한 일을 당하면 감히 그것을 거역하기 어려운 법이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말리 떨어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서 양을 그린다는 것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 생각되었지만 나는 호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지리와 역사, 산수, 문법 이외에는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약간 시무룩해진 얼굴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졸랐다. 괜찮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나는 그때까지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렸다. 그것은 보아뱀의 겉모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뱀 속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보아뱀은 너무 위험한 동물이에요. 코끼리는 거추장스럽고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좁아요. 그래서 나는 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 아이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이 양은 병에 걸렸잖아요. 다른 걸로 그려주세요. 나는 다시 한번 양을 그렸다. 그러자 아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생긋 웃었다. 아저씨, 이건 양이 아니고 염소네요. 뿔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먼저 본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퇴짜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요.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비행기 엔진 분해를 서둘러야 했으므로 나는 아무렇게나 그림을 끼적거려 놓고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양은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러자 뜻밖에도 그 어린아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바로 내가 원하던 그림이에요.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하나요, 아저씨? 그건 왜 물어보지?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작거든요. 이 양이 먹을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야. 내가 준 양은 아주 조그마하니까. 아이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걸요. 어머, 벌써 잠이 들었네. 이것이 나와 어린 왕자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었지만 내가 묻는 말에는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우연히 한마디씩 내뱉는 그의 말로 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그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뭐예요? 이건 물건이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란다. 비행기라고 하지. 나의 비행기. 나는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소리쳤다. 와,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군요? 그래. 나는 점잖게 대답했다. 와, 그거 참 재미있겠네요. 어린 왕자는 깔깔거리며 아주 유쾌하게 웃었다. 그것이 내 비위를 심하게 건드렸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불행을 보고 웃는 걸 싫어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오셨군요? 어느 별에서 오셨어요? 그 순간 나는 신비에 쌓인 그 아이에 대한 한 줄기의 빛나는 실마리를 느꼈고 별안간 이렇게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구나? 그러나 그는 대답이 없었다. 비행기를 들여다보면서 고개만 까딱까딱했다.
이걸 타고 왔다면 그다지 먼 곳에서 오진 못했겠군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린 왕자는 내가 그려준 그림을 매우 소중한 듯 꺼내서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 이야기를 통해 비칠 듯 말 듯한 그의 속내가 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얘, 도대체 너는 어디서 왔니? 네가 말한 내가 사는 곳이란 어디지? 그리고 그 양을 어디로 가져가려는 거지? 한참 생각에 잠겨 아무 말 없었던 그가 대답했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 말이에요. 밤이면 그게 양의 집이 될 거예요. 참 잘 됐어요. 물론. 그리고 네가 얌전히 굴면 낮 동안 양을 메어둘 끈도 그려주지. 말뚝도 그려주고. 그러나 이 제안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양을 메어 놓는다고요? 그건 참 괴상한 생각이네요. 하지만 메어두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버리고 길을 잃을 게 아니냐? 어린 왕자는 까르르 웃었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어디든 발길이 닿는 곳으로 말이야.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이 되며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요. 그러고는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들었는지 덧붙여 말했다. 앞으로 곧장 가봤자 그리 멀리 갈 수도 없어요.